예, 안녕하세요. 일본 꿀팁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조금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베트남 분명히 좋은 나라입니다. 저도 2019년부터 7년째 살고 있고요. 굉장히 기회도 많고 성장하는 나라라는 거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한 가지 확실히 느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적응의 문제가 아니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와보신 분들이나 거주하시는 분들 분명히 공감하실 거예요. 오늘은 포장 없이 미화 없이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 기준으로 베트남에 살면서 짜증났던 3가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출발하시죠. 먼저 제가 베트남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얘기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제 영상 보시면 베트남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가 거의 한 90% 정도 돼요. 하지만 살면서 정말 이거는 참기 힘들다 하는 것들 요것만 이제 3가지 한번 꼽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베트남에 혹시나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입니다. 이거는 뭐 연애뿐만 아니고요. 회사, 뭐 지인들까지 포함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을 말하고 싶어요. 처음에는 개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것들이 계속 패턴적으로 반복이 되니까 이건 베트남이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짧게 얘기하자면 내로남불이에요. 예를 들면 연애를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러 갔다고 치면 그때부터 연락이 계속 옵니다. 그래서 어디냐, 누구랑 있냐, 언제 끝나냐,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져서 심할 때는 뭐 사진을 보내라, 영상통화하자 이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써주는 건가 라는 생각도 했는데 반복되면 되게 부담스럽죠. 심지어는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휴대폰에 자고 있을 때 위치 추적 같은 거를 이제 달아가지고 내가 어디 있는지까지 이제 더블 체크하려는 그런 거죠.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이제 집착으로 가는 건데 이게 가족이랑 관련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인의 생일, 명절, 집안 행사가 있는데 참석을 하자라는 거를 해요. 처음에는 부탁이었다가 나중에는 당연한 걸로 이제 받아들여지죠. 반면에 이제 제가 가족 뭐 행사나 뭐 이런 게 있다 같이 가져가면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하고 좀 꺼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도 비슷해요. 보통은 이제 외국인 남성이기 때문에 데이트 비용이든 뭐 생활비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내긴 해요. 적게는 뭐 70%요 정도 선부터 많게는 100% 다 책임지는 분들도 계실 건데 막상 이제 본인의 의무 쪽이라고 하면 뭐 그런 것들을 좀 피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회피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어져요. 회사에서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배려를 해서 도와주고 처리해주면 이게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은 날 위해서 계속 해주니까 호구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여요. 혹은 이제 본인들 보너스라던가 월급 뭐 쉬는 날 같은 거 다 챙기려고 하는데 회사가 필요할 때는 없는 경우 많죠. 휴가를 써버린다거나 아니면 책임을 회피해요. 그래서 뭔가 잘못이 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아니다. 이거는 뭐 누구 때문이다. 아니면 저런 상황 때문이다 하면서 계속 책임을 안 지려는 이런 성향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운 말을 썼는데 제가 진짜 어이없는 경험들 많이 해요. 예전에 공장 다닐 때 직원들이랑 회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서 50만 동을 냈는데 지폐 끝이 조금 구겨져 있었어요. 근데 신경 쓸 정도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랬는데 가게에서 아줌마가 이 돈을 못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좀 황당했는데 그냥 귀찮아서 다른 지폐를 줬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거의 찢어지기 직전 수준의 그 걸레짝같이 된 돈을 주는 거예요. 순간 진짜 어이가 없고 화가 빡 돌더라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화를 안 내는 성격인데 바로 정색하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이런 식으로 돈을 바꿔주더라고요. 이게 이제 좀 느끼는 게 규칙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본인 위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정한 게 없어요. 마트에서도 예를 들면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은근슬쩍 앞으로 이렇게 뛰어들어요. 눈치 보다가 그냥 슬쩍 와가지고 먼저 계산을 하려고 해요. 저는 이런 거 다 따지거든요.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줄 서라 하고 하면 나 줄 서려고 했다. 나 그냥 이거 기다렸다가 이제 계산을 하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심지어는 나 이거 몇 개 안 사는데 내가 먼저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도 해요.
되게 어이없죠. 그리고 저는 이제 운전도 하니까 뭐 차든 오토바이든 주차장이나 도로 같은 데서도 양보 개념이 좀 없고요. 줄을 막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세 줄씩 서요. 그러니까 입구는 하나인데 막 세 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뒤에 오는 사람들 다 이렇게 최대한 앞으로 당겨서 들어가려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완전 호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운전이 있어요. 베트남 살면 100%, 150% 정도 공감을 하실 건데요. 운전 일단은 너무 막하고요. 한국으로 치면 뭐 10대 중과실 같은 거 있잖아요. 중앙선 침범, 뭐 음주운전, 깜빡이 안 켜는 거, 아니면 뭐 끼어드는 거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베트남은 정말로 도로에 한 1분 정도 이렇게 운전하고 있으면 세네 번은 그런 걸 봅니다. 역주행도 있고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것도 있고 거의 한문철 TV가 매 순간 이제 나타나는데 한 번은 제가 인도를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오토바이 한 대가 저를 푹 치고 가는 거예요. 꽤 아팠어요. 뭐야 하고 이걸 쳐다봤더니 그 사람 저를 보면서 씩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컴사워 이러는 거예요. 컴사워가 괜찮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니 어이가 없잖아요. 내가 괜찮은지 아닌지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건데 지가 쳐놓고서 저한테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죠. 한국이었으면 바로 둘이 누워가지고 보험 처리하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경찰서 신고하고 이럴 수도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퉁치고 그냥 가버리는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아는 지인분도 베트남에 오셨다가 뺑소니 당한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 당하셨는데 결국 뭐 못 잡았죠. 그리고 이제 본인 돈으로 다 치료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운전 같은 경우에는 사고의 기준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주운전도 최근에 좀 줄어들기는 하는 추세인데 아직까지도 심합니다. 작은 도시 가면 워낙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공안대도 아는 사람이고 뭐 술집도 다 아는 사람이고 이러니까 좋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이 지역 유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그 넷모이 이런 거 뭐 한 2병씩 먹고 그냥 운전하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저도 거기 뒷좌석에 탄 적이 있는데 진짜 무서웠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거리라고 해도 위험하잖아요. 자기 판단이 안 되는 건데도 그렇게 그냥 운전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어려움을 느끼고요. 또 뭐 대관 업무라고 할까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에 뭔가 일을 하러 가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게 오늘은 막 안 되고 혹은 어제 안 되던 것도 이렇게 돈을 좀 찔러주면 되고 뭐 이런 경우도 꽤 많았어요. 이것도 이제 줄어드는 추세라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남아 있어요. 뒷돈 같은 문화도 있고요. 이런 부분은 베트남이 분명히 좋은 나라지만 고쳐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상황들 많이 겪으셨을 겁니다. 연애든 뭐 그냥 일반 상황이든 아니면 운전할 때든. 그래서 베트남 오실 분들도 이런 것들 많이 고려하시고 오시는 거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오시면 이런 거는 좀 그냥 마음 편하게 두셔야 돼요. 너무 하나하나 꼬치꼬치 따지면 내가 힘들더라고. 오늘은 베트남에서 불만족스러운 3가지, 짜증나는 상황 3가지 정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평소에는 좀 좋은 말만 하다가 오늘은 좀 직설적인 얘기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립니다. 일본 꿀팁 베트남이었습니다.